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입니다.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연희의 구선아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책을 오늘은 좀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그 한 편의 긴 노래 같은 책인데요. 네. 보통의 존재, 언제 들어도 좋은 말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써내는 이석원 작가의 새 책, 나를 위한 노래입니다. 그 이석원 작가는 작가 이전에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뮤지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무척 좋아하는 뮤지션인데요. 네. 책방에서도 종종 이 음악이 나올 정도고요. 근데 지금은 2017년 이후 음악 활동은 중단을 하고 전업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책을 이게 첫 책이 아닌가요? 네. 첫 책은 2009년에 보통의 존재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13년 차 작가인데요. 그러네요. 네, 이석원 작가는 에세이를 주로 쓰고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글을 씁니다. 개인적으로는 작가의 글과 음악이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담담한 솔직함 속에 삶에 관한 약간의 냉소가 있고요. 그 너저분하지 않은 우울도 약간 보이고 반면에 살짝 명랑한 기질도 그래서 보입니다. 네. 담담한 솔직함에다가 너저분하지 않은 우울과 네. 약간의 냉소. 네. 네. 이번에는 좀 독특한 형식의 에세이입니다. 말하는 에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작가는 많은 책을 읽고 자신의 책을 쓰고 책이 출간된 후에 책과 관련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말 그대로 말한 후에 쓴 책입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3번의 강연을 하고 그 강연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강연 때 1,300명이 넘는 참석자와 한번 교감한 이야기들이 책이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책도 작가가 독자에게 말하듯 구어체로 쓰여져 있어서 읽기 쉽고요. 강연에서 주고받은 주요한 그 질의응답도 들어가 있어서 생생한 느낌도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종종 강연이나 뭐 대담집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 묶여서 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내용의 강연이었을까요? 네, 이 강연은 그 마음산책이라는 출판사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봄에는 이제 임경선 작가가, 그리고 가을에는 김혜리 영화 기자가, 그리고 얼마 전 겨울에는 신영철 평론가가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석원 작가가 여름 특강으로 강연을 진행을 한 건데요.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일과 관계의 고통과 그 해방과 관련해서 답을 찾기 위한 강연을 진행을 했고요. 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민되는 주제인 사람과의 관계, 그쵸, 그리고 쉽지가 않죠. 네, 그리고 선택이라는 문제, 그리고 자신이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드는 창작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3번의 강연을 세심하게 다듬어서 이번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석원 작가는 강연을 많이 하는 작가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때 이 강연을 수락을 했을 때 약간의 슬럼프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얼마의 돈을 조금 벌고자 수락한 일이었는데 강연을 하면서 개인 그 자신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작가는 이를 사건이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스스로 놀랄 만큼 열정이 다시 생겼고 그 작가의 슬럼프에서도 빠져나왔고요. 그래서 슬럼프를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엄청난 큰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나 짧은 순간 같은 것들로 이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강연이 좋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책으로 이렇게 바로 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먼저 저는 에세이를 읽는 이유가 타인의 삶에서 나를 찾아보게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지점이 그 강연의 내용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은 강연과 같이 3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관계의 고통과 자유로움. 두 번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선택들. 예. 세 번째는 나는 왜 쓰고 만드는가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씩 들여다보죠. 네. 예. 첫 번째 관계의 고통과 자유로움에서는 사람에 관해 말하는데요. 사람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거절도 잘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힘든 일은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고요. 가깝기 때문에 더 힘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작가도 그 타인과 대면하면서 생긴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같은 사건과 상황이라도 개인마다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단정하지는 말라라고 마지막에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요.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지옥이라고 말하지만 또 사람 없이는 같이 살지 않는다면은 혼자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요. 외롭죠. 네. 오늘 저희가 고독사부터 해서 계속 네. 혼자 사는 문제 뭐 이런 부분들 고립되어 있는 것 인간은 네. 결국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앞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선택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선택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이다라는 게 주요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누구나 매일 수많은 작고 큰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정보에 영향을 받고요. 예. 그래서 그 선택이 그래도 내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모든 선택이 또 내가 원하는 결과로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가는 이제까지 자신의 선택과 그 선택을 통해서 따라온 운과 행운들도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당연히 하고요. 있겠죠. 네. 네, 그리고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들로 너무 자책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엔 창작은 본인이 늘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창작 이야기인 나는 왜 쓰고 만드는가에서는 창작자로서 이석원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 언니네 이발관을 매우 좋아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작이 사실 되게 독특해요. 음악을 시작한 게 PC통신 동호회에서 자신이 한 음악 밴드를 하고 있다라는 거짓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후에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1996년에 앨범을 발매를 합니다. 예. 그리고 글 쓰는 일은 단행본 출간 이전부터 뭐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음악과 관련된 글들을 많이 실었고요. 예. 그러면서 뭐 음악은 20년, 글쓰기는 30년 이상. 굉장한 구력이네요. 네, 그 구력이 상당하죠. 그래서 자신의 안목과 판단을 신뢰한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창작자라면은 그 누구에게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작가라는 그 직업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네. 창작도 어떻게 보면은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세 가지 이야기가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들 고민을 해보시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가장 공감한다고 느끼신 대목은 어느 대목이에요? 저는 챕터로서는 선택에 관련해 쓴 챕터 자체가 가장 공감이 됐고요. 그 안에서는 그 실린 글 중에 결핍과 정상성에 관한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데요. 네. 작가는 자신이 사회가 말하는 소위 정상적인 기준의 삶을 이탈한 채 살아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는 삶이 정상적인 기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작가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무언가 선택과 뭐 많은 일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이 정상성의 결핍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더 되셨군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 정상적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바뀐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무엇이 과연 정상이라는 걸까?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그 챕터 뒤에는 이제 질의응답이 이제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공감하실 만한 지금 청취자들도 같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질문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개인적인 공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를 뽑아보자면 그 한 참가자가 작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선택 파트에서의 질문이었고요. 네.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음악을 그만두었는데 이후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음악을 다시 선택할 일은 없으신가요? 라고. 이건 팬의 입장에서 물어보시는 네, 거군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 팬의 입장으로 궁금했고요. 예. 그리고 작가는 대답을 인생에서 어떤 굳은 결심을 한다던가 뭔가 결론을 내리는 일 같은 건 부질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라고 말하면서 네. 언젠가 상황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저희 질문은 저희 궁금증과 동일했고 대답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선택이라든가 결과하고도 많이 맞닿아 있다고 느꼈어요. 네. 역시나 인생은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참도 모르는데요. 네. 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책에서 좋은 문장이 있다면 같이 좀 나눠보죠. 네,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책의 첫 장에 있는 문장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본인만이 답을 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걸 스스로 정하고 깨우쳐가는 게 어쩌면 나 자신을 찾아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긴 기다림 끝에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다. 라는 문장입니다. 네. 오늘 동네 책방, 책방연이 구선아 대표가 고른 이석원 작가의 책 나를 위한 노래처럼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고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고요. 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